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내년 1월 중엔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고 또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 최대 5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날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 현장은 지금 상태로도 대응 역량이 이미 한계에 치닫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병상 가동이 한계에 임박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택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그 의료 현장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현장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부산의료원이 259병상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부산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33병상을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환자가 늘 저희가 한 5차 대응까지 겪으면서 예.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역량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환자의 위중증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정신 치매 요양 환자들의 입원 비율이 높아지니까 예. 거기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인력난으로 현장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인력난으로 힘들다 보니까 혹시 이탈하거나 이런 의료 인력들도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 작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 저희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 확연하게 수치적으로는 이탈한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사직을 하고 다른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이탈하는 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보다 좀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예. 특별 연장 근로를 연장해가지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직원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당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가 빠질 경우에 또 동료가 지게 될 부담감을 생각하면 또 쉽게 그 현장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2년 동안 하다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다 보니까 예. 크고 작은 질환들, 피부 질환부터 해가지고 많은 질환들을 앓고 있는데 예. 제가 병가를 이제 본인이 병가를 가게 되면 남아 있는 동료들을 생각했을 때 네. 이제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지간하면 참고 일을 하겠다 그런 각오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부분들이 4차, 3차, 4차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겪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개선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네. 지금의 의료 체계가 그래서 행여나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붕괴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도 요구를 하고요. 예. 저희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국립대 병원이 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는 부분들이나 지방 의료원들이 병상을 늘려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이야 되겠지만 예, 예.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들이 인력이나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현장은 절대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뭐 보도가 되었지만 위중증 환자들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그냥 코로나 환자와는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외래 진료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작년 초에 코로나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예. 전체 소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는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임금 체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현장에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의료원 직원들이 그냥 코로나 전담병원이랑 공공병원 직원으로서 코로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이 써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뭐 임신부 얘기도 있었지만 시민은 시민대로 또 불편함이 있고 네.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이런 상황인 만큼 예산 지원이 반드시 좀 그래도 좀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 지난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가 뭐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네. 일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부산의료원은 다른 부산시에 있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예. 독립재산제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유일하게 이제 시로부터 받는 경상보조비 이제 운영비가 네네. 저희가 공익 환자 이제 의료 취약계층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공익 결손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보조받는 1년에 매년 50억이 있었었는데 예.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거기 지자체에 속한 의료원들의 공공병원들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에 부산시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예산 아예 영원으로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다 삭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반발도 많이 했었었고 그게 이번에 시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50억으로 회복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예. 부산시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도 남고요. 현장의 직원들을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좀 나아질 걸 염두에 두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부산시에서 왜 그랬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을 때는 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담 병원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가 예. 계산급이라는 형태로 예. 일반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금액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그 대비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약직 인원들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들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런 예. 모든 부분들이 부산시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용으로 다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비용을 봤을 때 경상수지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판단하고 오히려 깎아내리지 않았나 그런 부분 판단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부산시 공공의료 정책 지금 상황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부산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지금 서부산 의료원이나 침례병원이 뭐 보험자 병원으로 한다든지 동부산 의료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반길만한데 네. 단순히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부분들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이 그러니까 부산시가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강화해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야만 또 의료 취약계층들이 또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또 의료원이 아닌 다른 이제 그렇죠. 공공병원에도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